네,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어, 우리가 수없이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참,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을, 어, 존재의 실상. 나는 누구냐? 이 몸은 뭐냐? 도대체 이 몸은 나는 왜 받아갖고 나온 거냐? 이거. 그냥 신이 주사위 던져서 나온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냐? 지난 생에 몸 받았을 때 해야 될 것을 안 해가지고 지금 재수하는 거예요. 삼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공부해 보시죠. 그렇게 하더라.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우리들 각자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감정 그때만 생각해도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이 한두 개씩 다 있게 마련이죠. 그 감정이 영혼 속에 저장이 돼 있다라는 거죠. 지난 생 거도, 지지난 생 거도.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된다라는 거죠. 캐릭터라는 것은 왜 우리가 드라마 보면 드라마에 이제 등장인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캐릭터. 여기서 이제 성격이죠. 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도 아버지가 한마디 했는데 형제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죠. 왜? 영혼 속에 저장되어 있는 감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난생 아버지한테 속았던 사람, 지난생 아버지를 불신하던 사람, 지난생 아버지 말이면 무조건 믿던 사람, 이런 게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격이라고, 보통 우리가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세세생생 축적된 감정의 종합이다. 그런 거를 자기 성격을 자기가 풀으려면요, 이거는 이런 공부, 자기를 보는 공부를 제대로 하기 전에는 자기 성격을 자기가 고치지 못해요. 아이고, 제 성격 저거 누가 고치나? 왜 그러냐면 자기도 자기 성격 알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성격 못 고쳐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 성격을 고치려면 띄워놓고 봐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아니, 의사가 자기 배 째서 수술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의사들에도 환자가 돼서 다른 의사가 와서 자기 거 고쳐줘야지. 그런 것처럼 분리를 해가지고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을 분리를 해서 보이는 놈의 성격을 고쳐야지, 이게 한 가닥 돼 있어서는 이해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해요. 그러니 이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성격 못 고치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영혼에는 이런 세세생생 자기의 축적된 감정들의 종합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성격이라고 하는데, 세세생생 그런 체험들 전부에서 끌어낸 교훈의 그런 결과물이 지금의 우리의 성격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격이라는 것은 자기만 아는 성격이에요. 자기만 아는. 그러니까 그런 거고, 반면에 개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개성이라는 것은 뭐 그런 감정이 있는 개성과 감정이 있는 이런 성격과 지금 얘기하는 이 개성이라는 건 다른데, 개성이라는 건 뭐 수학 잘하는 사람, 뭐 영어 잘하는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 옷 잘 만드는 사람, 뭐 노래 잘하는 사람, 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개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개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금생에 몸을 가지고 배우기로 작정한 그 과목들을 배우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쪽 세상에 있을 때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생애에서 당신이 배우려는 특정한 교훈이 육체의 예술 표현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중에 무용수의 역할을 해내는 쪽을 저쪽 세상에 내가 영혼으로 있을 때 선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것을 위해 당신은 아마도 신체가 강하지만 둔하지 않은 그런 부모와 환경과 육신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처럼 개성의 특징은 이번에 몸받는 생애에서 그 주어진 역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과 자신의 처지가 같은 이치라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자기가 이번 생에 주어진 역할에 맞게 선택이 된다. 반면에 그 사람이 금생에 어느 걸 배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처럼 사는 거, 부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거, 나도 한번 그런 거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거를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지난 몸받기 전에 그런 걸 선택했을 때는 이번 생에 장애인의 몸, 불구의 몸을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는 자기 영혼에게 삶의 주류에서 배제당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가르쳐준다. 그렇잖아요? 몸을 못 쓰게 되면 삶의 주류에서 배제당하잖아요? 많이? 삶의 주류에서 배제당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번에 불구의 몸을 선택한 그 다음번 생에서 다시 불구인 어떤 장애자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도 겪어본 경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게 될 것이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방 내지들이 있어갖고 전화해가지고 학교까지 커피 배달도 많이 했죠. 저는 그런 거 안 했는데 노인네들 흉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했죠. 근데 친하게 지내는 형인데 좀 부잣집 아들이지 그 형. 잘생기고 자가용 몰고 다니고. 근데 하루는 옆에 있는데 또 그 다방 아가씨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쟁반에다가 이렇게 해서 왜 보자기로 해서 이렇게 배달 오는데 소아마비 아가씨가 다리를 저는 아가씨가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형 참 좋아했는데 놀리더라고. 라꿈빠로 찐따라고. 그래서 내가 후배 같으면 내가 야 임마 이랬을 텐데 막 놀리더라고. 자기 아버지도 그때 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집에 누워서 계셨는데 또 그렇게 약 올리더라고. 그랬더니 뭐 얼마 안 돼서 자기도 무릎 수술해가지고 절고 다니대.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자기가 어느 생에선가 그렇게 다리를 절어본 경험이 있으면 욕을 안 하게 돼요. 놀리지 않게 돼. 근데 처음이니까 욕을 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그런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몸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자비 같은 거는 한 번 생에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자기가 불행을 겪고 그 다음 생에 가면 그런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자비는 다른 사람의 가슴에 가서 닿고 그 사람을 자신의 형제로 인식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 사람과 자기가 분리된 객체라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지만 하나도 아닌 합일의 방향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불구의 몸을 가진 단계를 체험하는 동안 갖는 그의 개성은 이번 생에 뭐를 배우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몸이나 뭐 육신이나 부모나 뭐 다 그거 환경이에요. 외부적인 환경. 그의 개성은 그가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던 그 특별한 드라마와 일치한다. 자, 한 사람은 무용수의 삶을 저쪽 세상에서 몸받을 때 선택했고, 한 사람은 저쪽 세상에서 불구자의 몸을 선택했는데, 이 무용수와 불구자 두 개성은 서로 정반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외모와 행위는 이번 생에서 몸을 가지고 표현과 배움의 수단이라는 면에서 똑같이 유효한 것이다. 일단 이것이 납득이 되면 단순히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런 것이 이해가 되면 어떤 범죄자, 어떤 사기꾼, 브로커, 여자 상인, 아동 강간범, 도둑놈 따위의 소위 나쁜 놈들을 심판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공부하러 왔으니까요. 가정이니까. 그들 역시 아름다운 신, 아름다운 화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신. 자신의 영혼을 그러한 배움의 감정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 배움을 위해서 특정 단계의 생애에서 특정 역할들을 해내는 순결한 영혼들로 이해가 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단지 우리를 교육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개성들은 몸이 죽을 때 몸껍질과 함께 떨어져 나간다. 이게 화엄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화엄이잖아요. 모두 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이 이상한 애들은 모기는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다른 모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모기도 비로자나 진법신의 화신이고 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친구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좋은 놈, 나쁜 놈은 절대로 없다. 다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금생의 자기의 역할이다. 여기서 잠시 사람이 태어날 때 타고나는 그런 사주상, 점성술상의 징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이런 사주, 점성술 역시 그 사람의 개성과 같은 목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 사람의 개성과 이런 사주, 점성상의 징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영혼은 어떤 특정한 교훈, 가능하다면 일련의 교훈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기질과 성격들을 받아 가질 수 있는 시간대로 출생시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다 그걸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자신의 사주나 이런 황도 12궁 점성술에만 얽매인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어떤 생애 동안에 배움이 아주 잘 진행된다면 그는 자신의 사주보다 황도 12궁보다 더 많이 잘할 것이고 그 뼈대 역시 한 발 앞선 교훈을 배우기에 적합한 다른 사주, 다른 12궁의 성질에서도 도움을 받을 만큼 확대될 것이다. 이게 아주 사주를 넘어서는 거죠. 이 방법을 알면 다른 사람의 꿈도 자기 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마치 문희가 보희의 꿈을 사가지고 자기가 왕비가 됐던 것처럼 한 단계 넘어서는 거죠.
이 사실은 사주나 별자리 운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널리 펴진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말해준다.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잘못된 것임을 말해준다. 실제로는 정반대다. 사주에 따라서 우리가 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쪽 세상에서 금생에 몸받을 때 사주를 선택해 갖고 오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셔야 될 거는 영혼은 어떤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당시 자기가 느꼈던 감정만을 기록할 것뿐이라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지 않는데 어떻게 과거 삶으로의 퇴행, 즉 전생 여행이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전생으로 퇴행하는 당사자는 사건과 그에 따른 감정 전체를 다시 체험하면서 개개 사건들 하나하나를 또렷이 설명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영혼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기록된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많은 최면술사들이나 의사들이 전생 여행을 들어가 보니까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틀린 얘기 아니냐. 지금 이런 세상의 얘기는 이런 의문을 다른 방법으로 대합하자면 다른 비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이런 일직선의 시간과 공간은 오직 양극성의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337식 공부하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양극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자비가 없는 사람은 자비가 있는 사람, 자비가 있는 사람은 자비가 없는 사람,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방생하는 공덕, 방생 좋아하는 사람은 살생은 나쁜 것이고 방생은 좋은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자기가 살생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양극성의 균형이라는 거거든요. 참 무시 못하는 건데요. 방생은 좋은 것이고 살생은 나쁜 것이다. 그러면 다음 생에 백정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거나 횟집 사장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서 맨날 저 생선 대가리 자르면서 살생하는 거 자기가 공부한다니까. 네, 뭐 공부 과정에서 공부인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